우리가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이런 방송이야말로 진영 방송이기 때문에 선거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동이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정치인들은 장수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고 지지자들은 같이 싸워주는 병사들이에요. 네.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여론조사 이야기를 이제 매번 방송마다 좀 집어넣으려고 해요. 총선 네, 전까지는. 네, 네. 제가 여론조사 모니터링 아마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건 말고 자료 엄청 많습니다. 지금 각 네. 지역구별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거 막 오늘은 특별히 방송한다고 제가 제 것만 혼자 잠깐만 이렇게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보도 안 되는 것들까지 다 보고 계신 거죠? 보도 안 되는 것들까지 다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이제 물론 뭐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대1로 가고 있어요. 아, 2대1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50개 지역 1위면 미래통합당이 25개 정도 1위. 그 비율로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김봉준 비서관 말이 맞았네요. 예측이. 예측 대략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를 이제는 좀 점검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때 같아요. 이렇게 평상시 총선이었으면 저는 이게 이제 결국은 촛불 전선이 이번 총선까지 유지가 되는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전국 관리를 정말 진심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2년 전에 예상했던 상황이 왔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국면에서 우리가 지금 총선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과연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또 투표율 안에서도 과연 어떤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와줄 거냐. 이거는 저희가 경험을 해보질 않아서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하루 주가가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30대, 40대 이런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일반 직장인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행히 좀 최근에 다시 또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그래서 좀 안정이 돼서 정말 다행인데 이게 코로나 보건 이슈 때는 이제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지금 이제 감염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투표장에 나올 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자기의 금융자산이 이 소진되고 있는 거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투표장에 나오기도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객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떤 세대의 투표율이 더 낮고 어떤 세대들이 우리가 사전 투표할 때 투표장에 마스크 쓰고 줄 서 계실 건지 이게 제일 큰 변수다. 그래서 아까 푸나님이 이런 방송들은 선동 방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단순히 선동이 아니라 정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30대, 40대, 50대까지의 우리 진영의 지지자들이 정말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럼요.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해야 될 단계다. 이게 네. 지금은 지지운동이 아니라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페북에 저와 같이 투표 참여 운동을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피선거권이 박탈된 저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만약에 전철역 앞에서 투표 참여하자고 열심히 투표 참여 운동을 하면 그게 누구에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선 자리에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게 꼭 여갑 아니어도 되고 시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예,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턴가 사전투표라는 게 생겼잖아요. 아주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사전투표가 생기고 나서는 투표율이 막 이명박 때 총선 같은 때 막 형편없이 40%대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SNS가 발달하면서 계속 동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코로나 전국이어도 진보층 위주로 한 60% 정도의 투표율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60%?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저는 60%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50%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좀 이제 이번 선거의 프레임과 이슈를 좀 단순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요. 총선 이후에도 몇 달 이상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어느 당을한테 맡겨야지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넘어갈 수 있냐. 이거는 역사적인 어떤 근거들도 있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해 나가는 것에 대한 평가도 있거든요. 단일하게 그런 프레임들을 짜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투표 참여를 계속 권유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시민 여러분 제 페북에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메신저 보내주시거나 이주영 실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투표율이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지역 여론조사가요 많이 뒤집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고 있던 그 지역의 민주당 후보가 최근에 1, 2주 사이에 뒤집더라고요. 대충으로 보면은 지금 사실 이분은 이상하게 좀 약간 왕따당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박수현 후보.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초대 대변인이기도 했지만 언론들이 관심을 안 가져줘. 그것도 상대가 정진석이에요. 그쪽에서 원래 4대강 뭐 공주 뭐 금강 이런 이슈로 한번 선거 한번 제대로 해보려다가 지금 아예 목소리도 못 내고 있는 정진석이 박수현 후보를 앞서다가 최근에 박수현 44.6, 정진석 34.4 이게 중앙일보가 입소스 의뢰해서 24, 25일 공주 부여 청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상대로 한 조사인데 여기서는 지금 10포인트 이상 앞서잖아요. 요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충청권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높고 여당이 잘한다 싶으면은 여당 지지율이 팍 올라가고 지금 이 흐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를 다 치러주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들이 대폭 올랐다고 합니다. 민주당 쪽 후보들이. 이때 누가 얼마나 신발끈을 조여매고 열심히 하느냐. 그렇죠. 이걸로 결판납니다. 요가 신전았네. 신발끈 그러셔가지고. 아니에요. 신발. 자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이죠. 서울 승부처 5곳 그래가지고 종로는 뭐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광진은 이제 어떤 여론조사는 고민정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박빙이 경우도 있는데 오세훈이 고민정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흐름은 전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수도권 내에서는 최소한 야당 심판 선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 심판, 네 그리고 야당 심판. 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저는 뭐랄까 기적적으로 보고 있는 건 동작을이에요 역시. 그러니까 나경원이 얼만큼 밉보였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그 동작을 선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이수진 대 나경원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경원 대 나경원 싸움.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단점이 많고 타겟이 많고 부패 의혹이 많은 부정 의혹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수진 후보는 운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수진 후보 개인에 대한 관심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민주당 관심도고 네. 근데 나경원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에서 한 15%, 어떤 여론조사에서 10%인데 그 갭을 좁히지를 못하더라고요. 나경원은 사실상 이게 500명짜리 여론조사를요 10번 하면은 5,000명짜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일관되게 비슷하게 나온다면 나경원 씨는 이미 낙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플이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도 재밌어요. 지금 서대문 갑에 이제 우상호, 이성원 이분들은 지금 6번째 붙는 거라면서요. 네. 정말 그 선거 때마다 화제가 되는 바로 그 지역인데 우상호 48.7, 이성원 31.4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아까 중앙일보 그 여론조사인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17포인트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국정농단 탄핵을 이끌어낸 원내대표잖아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일을 해보면
일을 되게 잘하세요. 예. 네, 그리고 미세 조정도 엄청 잘하세요. 근데 그걸 이제 지역구에서 다 알게 됐고 그 사이에 이성헌 후보는 2번인가 쉬었잖아요. 그러네요. 존재감 사라져 버렸지. 예, 그래서 지금 아마도 쓴다면 마지막 읍소 전략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읍소 전략이 먹히기에는 우상호 의원이 그동안 너무 커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최근에 어떤 보도 보니까 제주도에서 그 세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다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뭐 분홍색 입은 후보들이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큰절하고 속고대자고 막 그래요. 언제 그 모습을 본 것 같은데 카우보이 지방선거 입고 끝나고도 그랬고 반바지 입고 모든 선거 때마다. 네. 근데 거기에 그 주민들 반응이 그러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저 와서 저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안 속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요. 그나마 지금 이게 이 강남 갑 선거를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 태영호, 태구민 후보하고 김성군 후보가 지금 붙어서 사실 지금 여론조사 한 번 정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마 500명짜리일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거는 이것도 중앙일보하고 입소스가 한 여론조사인데 여기서는 보면은 김성권 33.7, 태구민 42.6 이래서 많은 분들이 개탄스러워합니다. 근데 이대로는 저는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박빙으로 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죠. 참 저 태영호 씨를 후보로 공천한 그 마음이 뭔지 저는 도무지 그 헤아려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초기에 색깔론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고는 그렇죠. 어떻게 태영호 후보가 가능합니까? 근데 색깔론이고 뭐고 지금 하나도 안 통하는 거죠. 지금. 저는 김성권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게요. 기존에 민주당이 저 미래통합당 계열에서 기존 선거에서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늘상 차이가 20% 차이였대요. 네. 지금 여론조사는 500명밖에 안 되지만 10% 차이가 안 되는 9점 몇 %,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막판 뒷심 발휘하고 예를 들면 태영호가 탈북민 출신이라는 걸 모르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관심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관성대로 정당 보고 지지하는 지지율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김종인 씨가 그 사무실을 가면 갈수록 알려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김성곤 의원이 제가 19대 때 같이 일을 했잖아요. 중도 소구력이 대단히 큰 분이세요. 그럼요. 네. 강남 분들이 진짜로 품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품위는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봐요. 네, 소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말 이해 안 가는 몇 개 공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지역구야말로 태영호.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요 캠페인 한 2, 3주 하면은 뒤집힐 수 있는 지역 김성권 예, 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구청장이 민주당이에요. 그 그렇게 그 유명한 기반 자체가 아주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강남 의뢰소도 현직 국회의원이 나왔잖아요. 20대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데라도 한두 석 건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저는 여기에서는 분명히 아까 저도 우리 녹두 전 말씀처럼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론조사가 몇 번 더 나오겠죠. 그때는 추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그 윤영찬 후보가 나간 성남 중원 여기는 굉장히 이것도 압도적이네요. 윤영찬 42 그리고 신상진 30.2 이건 동아일보 여론조사입니다. 이것도 500명짜리죠. 거기는 원래부터 중원은 민주당 지지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질 때 옛날에 국민의당 아니 은수미 후보가 졌던 네, 지역 아니에요? 거기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그 조직이 좀 있어요. 그 지역에 한 10%들이 10% 정도 나와요. 그게 나중에 이석기 그쪽에 그 이 계열이었는데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양당 구도가 되고 또 정의당이 뭐 여러 가지 또 실수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예. 그 다행스럽게 그렇게 선거 구도가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여기도 좀 희한하죠. 지역구 획정할 때 춘천에다가 철원, 화천, 양구 눌러서 갑 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이렇게 만드는 건 도대체 뭐죠? 왜 이렇게 만들죠? 그게 지역이 굉장히 넓은 뭔지는 알겠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순천에서는 그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네. 어쨌건 민주당 허영 48.8, 미래통합당 김진태 35.7,
경사났네요, 아주. 그게 국회에서 안 보고 그렇지 싶은 거야. 않은 여론조사도 있긴 해요. 하죠. 근데 예. 가장 최근 여론조사예요. 이게 지금 29일까지 한 여론조사이기 네.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 사실상 뒤집힌 여론이 아니냐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허영 후보는 뚝심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네. 저기서 그 지역구는 아니지만 음. 그 강원도 쪽에 가서 고생한 게 벌써 한 15, 16년 되죠. 뚝심 있네요, 진짜. 예.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유선 전화 면접도요. 지금 이 허영과 김진태 후보의 25%예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진태 표가 너무 많이 나왔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바로 이런 상황이죠. 자, 지금 오늘 오후까지요. 4.15 총선 전체 여론조사를 모니터링 했을 때 오후 3시까지예요. 민주당 57석 1위고요. 미래통합당 32석 1위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3석 정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 유지돼서 총선 때까지 가면 2대1 선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지금부터는 누가 실수 안 하나 게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략 계산하면 무소속이 저는 전국적으로 했을 때 10석 미만이라고 보고 그럼 253석에서 243석 정도는 민주당 아니면 미래통합당 정도라고 보는데 그중에 물론 이렇게 산술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2대1 정도 대략 보면 민주당 지역구 구석이 대충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많아봐야 한 10석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어쨌건 지금 여론조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신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지난 총선 때 그때도 방송했잖아요. 그 당시 어떤 예측까지 나왔었냐면 당시 새누리당이 210석까지 가나다고 네, 나왔어요. 180에서 210. 210석. 아, 그 얼마나 전망이 비관적이에요. 근데 4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